국회 세종시 완전이전 다가오는 4월 10일 더 이상 여의도 정치는 없다. 세종시가 행정 복합도시를 넘어서 이제 국회까지 가서 진정한 의미의 행정 수도 내지는 대한민국의 워싱턴 DC 같은 곳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여의도를 전면 개발을 통해 가지고 서울시를 다시 한번 붐업시키겠다라는 전략을 오늘 오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국민을 상대로 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뉴스 우리 김 대변인님 한번 보시면서 이게 나름대로 어떤 전략인 것 같은지 그 효과가 어떨지 한번 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 수도 이전안을 들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게 선거에서는 굉장히 먹혔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결국에는 위헌 결정이 났었지만은 선거에서는 굉장히 먹혔다. 그렇죠. 그러고 지금 사실 지금 기조 자체가 참 우리로선 이해가 너무 안 가는데요. 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있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붕괴한 밑바닥을 다 보인 정당의 지지율이 아직도 이렇게 높은가? 그렇죠. 그리고 재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조국과 범죄 혐의자들이 가득한 조국 신당은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가? 사실 이런 것 보면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게 잠이 안 놓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자다가 너무 벌떡벌떡 깨요. 네. 또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지금 망가져 있는 것인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러한 정당들의 대안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또 반성의 또 자세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사실은 한 방송에 나가서 좀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이 선거 전략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어제 저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민주당과 조국에 대한 실체를 아직 모르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아. 30%는 있다. 오래되면서 잊어버렸어. 네. 말이. 네. 잊어버린 것도 잊어버린 거지만요. 사실은 모든 국민이 다 뉴스를 잘 보진 않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게 정치 고관여층이고 정치계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뉴스를 찾아보는 거지. 우리가 사실 정치 안 한다면 뉴스보다는 드라마가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화가 예, 재밌고. 예, 예. 그리고 삶이 빡빡해요. 다들 뉴스를 구석구석 살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국에 대한 이야기도 까먹었을 뿐더러 조국 신당에 속한 사람들의 면면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있다. 알지 못하지. 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공천을 했고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어떤 짓들을 대한민국의 위해를 가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선거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알려야 되는 것인데 이게 비단 중앙당뿐만이 아니라 후보 한 명 한 명들도 각자 지역에서 이걸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아직 시간이 남았다. 정책적인 부분으로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패널로 나가면 민주당이 국민의힘 여당인데 왜 정책이 없냐? 정책이 왜 없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방문하는 시장부터 시작해서 한 곳 한 곳 갈 때마다 매번 정책을 내놨어요. 예를 맞아요. 들어 청년 예. 간담회를 하면 청년 정책을 내놨고요.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서 상업용 전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에너지 부분부터 시작해서 활성화 방안 등을 계속해서 정책으로 내놨습니다. 그렇죠. 소상공인 지원 방안 네. 같은 것들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후보들이나 캠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도층이라는 스윙보터층은요. 가서 악수만 한번 하고 눈 마주쳤다라고 해서 무조건 뽑질 않아요. 표지를 주질 않아요. 네, 그럼 네네. 이 분들은 마지막에 선거가 다가올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지 나한테도 이 지역에도 이익이 되지를 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악수랑 눈 맞춤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죠. 예. 내가 돼야 당신과 우리 지역에 어떠한 플러스가 됩니다. 내 살림살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좋아지는지 내 네. 주머니가 두둑해지는지 맞습니다. 이런 부분과의 어떤 관련성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보들께서 지금 각 지역에서 물론 열심히 뛰고 있고 다들 바쁘시겠지만 중요한 것이 그렇다라고 해서 정책을 놓쳐선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꺼내놓은 정책들을 반드시 확인하시면 자기 지역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회의원 공약으로서의 의미보다 뛰어난 걸 가져요. 아, 이거 중앙당에서 공약을 내걸었구나. 그리고 이 후보와 이거를 일치시켰구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분당 같으면은 노후도시특별법, 제1기 신도시특별법 같은 거랑 어떻게 해야지 분당을 연계시켜서 분당 주민들의 호응을 끌어낼 것이냐 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청년이 많은 지역은 청년 주택 정책들 다 나와 있습니다. 청년 정책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 자기 지역으로 가지고 가서 중앙당과 정부와 이 지역에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연계해서 이런 정책들을 끌어올릴 것인지를 주민들에게 설득해야 됩니다. 설득해야죠. 예, 예. 자, 이제 15일 전부터 유세를 할 수 있어요. 유세장에 나가서 민주당의 실책이나 이런 거 욕하는 것보다 여기에 더 시간을 더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그쵸. 이제 중도들을 움직일 시간입니다. 지금 이미 민주당 지지 세력과 보수 지지 세력들은 어디 찍을지 결정이 돼 있다라는 그쵸. 거예요. 그럼 중도를 움직이는 유세를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아마도 당에서도 아, 이제는 정책으로 승부 볼 시간이다. 공약으로 승부를 봐야 될 시간이다. 그래야지 중도표들, 스윙보트층을 우리 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쵸, 예. 자, 근데 우리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잔펀치 먹여서 될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네, 잔펀치는 한방, 네. 각 지역의 후보들이 먹이면 되는 것이고 중앙 차원에서는 큰 결정적 펀치를, 한 방. 결정적인 예, 크로스 카운터를 지금 날려야 되는 때인데 그것의 한 카드로 지금 국회에 완전 이전, 네, 지금 완전 이전을 들고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세종시로의 국회 완전 이전 뉴스를 봤었을 때 호불호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예.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야 이거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세종시 수도 이전을 가장 먼저 말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대다수가 노무현 대통령인 줄 알죠. 그 전에도 또 박정희 대통령. 예, 박정희 그렇죠. 대통령입니다. 계룡시 그 네.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에요. 임시행정 수도 건설 구상을 밝히면서 맞습니다. 2년간 연구를 했어요. 2년간 연구를 했고 1979년 5월에 충남 공주군 장기면 현재 세종특별시입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인데 여기를 임시행정 수도로 정하고 확정 지으면서 50만 명에서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겁니다. 그 한데 이 뒤에 예. 79년도에 너무나 안타까운 안타깝게도 일이 있었죠. 네. 서거. 네, 서거하시면서 네, 이 계획들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계획을 다시 2004년에 들고 왔던 게 공교롭게도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그렇죠. 참. 당시에는 위헌 판결이 났지만 그 이후에 위헌 판결이 났지만 세종시나 충청도에 엄청난 표를 끌어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사실 속수무책 좀 당했던 선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세종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2004년부터 지금 20년 동안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하면서 말만 돼 왔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 플러스가 많을지 마이너스가 많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예. 중요한 것은요. 작년 10월에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미 맞아요. 통과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들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상임위가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죠. 이전해갈 부지도 마련돼 있고 맞습니다. 삽도 이제 기공식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17개 국회 상임위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12개가 옮겨가기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지금 예. 작년 국회에서. 그리고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까지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확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10만 평 부지에 현재 국회에 뭐가 남냐면 국회의장실, 국회 본회의장 일부만 10만 평 부지 국회에 남게 되는 예. 상황인 겁니다.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계획대로 만약에 이게 강행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국회의원들이요, 국회 상임위 회의를 마치고 나서 본회의에 또다시. 투표를 하기 위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그렇죠. 돼요.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지금 행정 손실을 가져오는 법들을 통과시키고 있는 겁니다. 누가? 국회의원들이요. 지금 국회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굉장한 국회에서 행정 비효율과 정치 비효율이 일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구조가 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하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택해야겠다가 국민의힘의 입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국회라는 것이 비단 정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든 그리고 사회의 시스템들은 그리고 사회 간접자본들은 시대가 가면서 더 발전하고 효율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만큼은 계속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를 이렇게 기능을 분리시켜서 상임위는 세종시에서 하고 세종시 투표하러 본회의장 오고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지금 지난 21대 국회가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법대로 간다라고 하면 국회와 정치의 비효율이 발생을 하니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효율적인 면들을 찾아서 서울시, 여의도 부근의 서울시와 세종시 모두가 진정성 있게 윈윈하는 전략을 찾자가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이다라고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1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 하나가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 그렇죠.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촉진,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그 행정복합도시가 있는 충청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더불어서 그러면은 국회 나가고 나면 여의도를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아시다시피 여의도는 옆에서 딱 보면은 동여의도, 서여의도 이렇게 좀 나뉩니다. 여의도에서 금융기관 쪽은 마천루 막 지금 또 보면은 뭐 이 높은 빌딩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KBS 그리고 또 그 우리 국회 의사당이 있는 쪽은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거기 그 비행장도 하고 엄청 넓은 여의도 광장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여의도 공원으로 돼 있는데 그쪽은 거의 뭐 개발이 손길이 미치지 않고 그 이유는 이 국회의사당이 있기 때문에 안전상, 보안상의 이유로 해서 그쪽으로는 지금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국민에게 돌려 들어가지고 여의도를 정말 전 세계 금융과 이 기업의 중심지로 삼겠다 이런 비전을 세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여의도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나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대신에 뭐 거기에 국회가 있어서 플러스 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거기를 용적률을 높이고 또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해서 정말 여의도를 대한민국의 맨하탄으로 만들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영등포 구민들에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이런 이익이 된다라고 지금 판단한 것 같고 더불어서 이 충청도 표심에 있어서도 충청도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 국회의 충청도 이전 이것들이 양당의 어떻게 보면 그 공약이었다라고도 제가 기억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국가 핵심 시설이라는 것을 이 충청도 특히 그 세종시로 옮김으로써 뭐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 이름을 세종시는 뭐 행복도시라고 했죠. 행정복합도시 하면서 좀 짭짤하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역구를 잘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을 통해 가지고 이 그 중부 지역에서의 어떤 표심도 자극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단 이 이슈를 던졌습니다. 그에 따르는 어떤 파장이 어떻게 지금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을지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갑자기 무리수를 던진 것이 아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들이 지금 형정의 비효율성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효율적인 방안을 여기에 찾겠다라는 제시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다 답이 있는데요. 실제로 세종시에 국회가 이전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로 인구 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 출신인데 대전에 9개 청사가 이전할 때 예. 대다수 아버지들만 이동해서 기러기 맞아요. 가족들을 예. 양성했어요. 예. 네, 그러고 실제 그 가장들은 거기에서 새를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런 정말 기러기 가족들을 양성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행정 기능뿐만이 아니라 인구의 이동까지도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낼 때 그렇죠, 예. 진짜로 세종시가 발전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짜 국회 빈자리에는 지금 고도 제한 등등이 많이 걸려 있는데 국회라는 대한민국의 최대 랜드마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라고 하면 여의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여의도가 빠져나간 자리를 정말로 제대로 메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렇죠. 논의들도 예. 충분히 2차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근데 좀만 더 얘기하면 재밌는 것이 지금 여기에 손을 얹은 사람들이 있어요. 조국 대표랑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말을 거들었습니다. 일단 조국 대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열렬히 찬성한다라고 했어요. 열렬히 찬성한다라고 하면서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다 무산된 수도 이전, 대법원, 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까지도 다 이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말했던 거에 대해서 어떤 응답도 없는데 한 당의 대표로서 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네, 그래서 지금 조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약들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획했던 거다를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국민의힘에 지금 너무 파급이 큰 공격에 대해서 좀 봉쇄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다. 그렇죠. 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거는 노무현이 아닌 박정희 대통령의 원안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서울 시민의 삶에도 상당 부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주판 뜬기는 소리가 저한테도 들리는 것 같은데 아마 그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표의 흐름 또 여론의 흐름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 한마디만 더 하면요. 오세훈 시장께서는 여의도 국회 부지 활용 방안을 묻는 질문에 여의도의 국회 담장을 좀 다 허물고 그리고 이 10만 평 부지를 한강 여의도 공원과 연계해서 시민들을 위한 녹색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또 발표를 이 한강 르네상스 네. 오세훈 한강 르네상스고 사실 지금 여의도 그리고 용산 여기를 연결시키고 그것을 또 인천 쪽으로 해서 이 중구까지 오가는 이 큰 배가 들어와서 이 서울시를 메트로폴리탄 말 그대로 진정한 메트로폴리탄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던진 이 그랜드 코리아, 그랜드 이 여의도 이슈가 어떤 식으로 또 그 여론의 흐름에 또 착근하는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그래요. 세종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지금 일부 이동안으로는 기러기 아빠만 양산할 뿐이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발표했던 거는 진정한 국회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서울 주민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지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이 있다. 네, 그리고 정부 여당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힘을 합치면 이 구상에서 여의도가 빠진 자리를 더 나은 시설들, 더 나은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내고 여의도 서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분명히 찾아낼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의도 하면 63빌딩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쪽 서여의도 쪽이 개발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진정한 또 랜드마크 빌딩이 또 들어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